금일 미국 시장의 특징은 바로 상품 시장이 있었는데요. 천연가스가 6.42%가 상승하면서 8달러 선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천연가스의 흐름인데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속도의 상승세, 계속 과매수권이 진행되면서 3달러 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다가 무려 지금 8달러까지 갔어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큰 효력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8달러 선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상품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 유가 역시도 지금 100달러를 돌파해서 107달러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올랐고요.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요게 옥수수 차트고 요게 밀 차트인데 2.8%, 2.15%. 옥수수는 신고가를 뚫었고요. 밀 역시도 지금 이전 슈팅 걸린 다음에 다시 그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전일 약 보합으로 끝났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상품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금, 은, 동 모두 상승했고요. 니케이, 일본 니케이도 전일 26,70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다가 야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을 주었다라고 봅니다. 26,955포인트, 27,000포인트 수준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다. 지수의 추세는 51선 부근, 미국으로 따졌을 때는 51선 부근에서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분기선을 월가에서 보는 부분들은 51선을 분기선, 우리나라는 60일선, 한 달을 21선, 그다음에 3개월 분기를 60일선으로 보고 있는데 얘네들은 51선을 많이 보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이브로 들어오는 게 세계은행은 세계 성장 예측을 일정 부분 내렸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시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1선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위아래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장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다음에 트윗의 주주들에게 본인이 대주주로서 인수하겠다라고 한 부분 이후에 제안을 하는 부분들이 CNBC 메인에 있고요. 금일 미국을 보면 금융주가 괜찮았어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가장 강했던 거는 금융주고요.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엔비디아, 인텔 그런 게 소폭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역시도 1.96%. 대부분의 종목이 좀 빨간색은 하락 종목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전일 그냥 조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너지 관련주가 전일도 올랐다. 엑손모빌, 쉐브론 텍사코 에너지 관련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그동안 많이 빠졌지만 거기에 대해 오름폭은 크진 않았어요. 1.8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있어요. 전 저점 부근이죠. 형성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분기에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바닥을 계속 핥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 주가는 0.13% 하락했고요. 한국물, 코리아 펀드, 해외 글로벌 IB 쪽에서 보는 코리아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0.17% 큰 흐름이 없어요. 그리고 MSCI 한국, 모건 스탠리 지수죠. 이거 역시도 0.12% 하락. 큰 의미 없다. 전일 빅스지수가 좀 올랐다가 나스닥이 1% 이상 빠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약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빅스지수는 2.33% 하락했다. 미국의 11대 개요에서 특징은 US 달러 인덱스가 0.41% 또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 역의 환율이 0.4% 정도 더 또 오른다라고 했을 때 오늘 시장은 또한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시기는 아니다라고 봐요. 매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시기다. 원달러 환율에서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이게 1.2%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다. 그럼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요. 금리는 오른다라고 보면은 이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국채 수익률, 금리 쪽에 돈이 몰리고 있어서 이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US 달러 이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추세가 좋은 게 바로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커머더티, 소비재, 그리고 여기 US 오일 펀드인데 WTI 원유 선물, 이런 것에 돈이 몰리고 있다. 상품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그와 반대로 다우지수, S&P, 나스닥은 편안한 상황이다. 51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빨간색이 51선이거든요. 나스닥이 51선 이하고, 보면은 다우지수, 그 다음에 S&P는 51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빅스지수는 시장 변동성은 그래도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채 금리는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 시장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시장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그 다음에 장단기 역전 현상이 요즘에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들, 원래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다라고 했을 때 시장 위험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기 조달 금리가 훨씬 더 세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더 크니까 그런 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금일은 중요한 거는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상당히 상승했다라는 거, 신고가를 뚫고, 그 다음에 US 달러 역시 역외 환율 역시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서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된다. 소비재가 역시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오일 펀드의 기초자산인 WTI 원유 선물인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올랐다. 1% 정도. 그런 부분 정도가 특징이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커머더티에서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스 가격이 8달러까지 미친 듯이 오르고, 거기서 8달러에서 지금 7.769달러인데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올랐다.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당 가격인데 4만 불까지 회복을 했어요. 4만 990불까지 3.28%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우 30개 종목인데 큰 의미 없다. 중국의 GDP가 전일 발표가 됐어요. 4.8%, 예상치는 4.2%인데 4.8% 중국 1분기 GDP 발표가 되면서 이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한 상황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번 주 역시도 프로그램을 많이 돌릴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도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 간의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해도 크게 올라가는 기보다는 슈팅이 한번 걸린 다음에 거기서 숏게임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또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해도 2분기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볼 때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다시 거기에 대한 베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거는 4월 22일 새벽 2시, 오전 2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슈들을 보고서 아침에 나오는 종목군들, 이거를 굳이 어떤 종목이 갈 것이다를 예측하지 말고 그때그때 매기가 쏠린 종목에 대한 베팅을 진행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리고 자기만의 검색식, 그러한 부분들을 만드셔가지고 종목 나올 때마다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게, 스캘퍼나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시장 변동성은 1분기 실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5월 5일 우리나라로는 어린이날 휴일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5월 5일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는 지금 0.5%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측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0.25%씩 차근차근히 올릴 것이다라고 과거에는 봤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워낙
상당히 좀 심화되기 때문에 0.5% 금리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라고 투표권을 가진 여는 총재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0.5%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날 쯤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